2026년 2월 20일 미국에서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어요. 6대3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관세 전쟁 끝나는 건가? 라고 숨을 죽이던 그 순간, 트럼프는 판결 하루 만에 소셜미디어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15%로 즉각 인상. 법원이 위법이라고 해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는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무슨 의미인지,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지 오늘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걸까요? 관세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15% 관세가 붙으면 3천만 원짜리 차에 450만 원의 세금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세금은 수입업자가 내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너무 오래 손해를 봤다. 외국 물건을 싸게 들여오다 보니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졌다. 관세로 외국 물건을 비싸게 만들면 미국 제품이 경쟁력을 되찾고 일자리도 돌아온다. 이 논리의 경제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만들고 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와 미국 수출 기업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무역 전쟁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고 있어요. 관세를 낮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미국산을 더 사라는 식의 압박 도구인 겁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상호 관세 이야기를 해볼게요. 트럼프는 2025년 4월부터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국가별로 다른 세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한국에도 이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가 근거로 삼은 법이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원래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인데 트럼프는 이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해 관세 부과에 활용했어요. 그런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6대3으로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이 정도로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관세가 없어지는 건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판결 하루 만에 트럼프는 다른 법,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더니 다시 하루 만에 이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법원이 막으면 다른 법 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트럼프의 관세에 강하게 버텼던 나라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역설이 생겼어요.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국가별로 차등 부과됐던 고율 관세가 사라지게 됐거든요. 협상에서 낮은 관세를 약속했던 나라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반면 버텼던 나라들은 오히려 15% 글로벌 관세로 동일선상에 서게 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건 게임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협력하면 불이익, 버티면 상대적 이득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구조가 형성되면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나라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관세 전쟁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가 중요한 숙제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예요.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수입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건 상호 관세와 별개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라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반도체는 더 복잡합니다. 현재 반도체는 글로벌 관세 적용 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있지만 트럼프는 반도체에도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붙는다면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2026년 1월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3.9%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가 관세 폭탄 하나로 꺾일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관세는 미국이랑 기업들 얘기 아닌가요? 나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 경기가 나빠지면 내수까지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로 환율이 움직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도 오릅니다. 세 번째로 코스피에 영향을 줍니다. 방금 코스피 6천을 돌파했지만 반도체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직격탄을 맞고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코스피에 편입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에서 주요 30개국 중 대미 수출 감소율이 네 번째로 적은 편입니다. 독일이나 베트남보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이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세운 것도 바로 이 맥락이에요. 하지만 이런 대응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관세가 부과되면 단기적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법원도 못 막는다. 그리고 그 전장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다. 대법원 위법 판결 하루 만에 관세를 올려버리는 트럼프의 행보는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투자도 생산 계획도 불확실성 앞에선 멈추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 관세 전쟁, 한국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버텨야 할까요? 협상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골 때리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